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요. 대부분 과일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안심하고 드시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던 과일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되어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국제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많아야 병원이 돌아가니까요.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병원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노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심코 위험한 과일을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지제 러쉬렌 제 라산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기고 어진 자는 산을 즐긴다 라 했습니다. 즉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삶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왜 과일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0세를 지나면 우리 몸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도 내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신진대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먹은 음식을 빠르게 에너지로 바꾸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간 기능은 40대 이후 매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져 해독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장 기능 또한 매년 1%씩 저하되며 70세 전후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과 칼륨, 옥살산 같은 성분을 그대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노인의 혈당 조절 능력이 4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별 탈 없던 달콤한 과일이 노인에게는 혈당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아침 공복에 과일을 잘못 섭취한 후 혈당이 200 이상 치솟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기이시의 이 약해지고 음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젊을 때는 강한 기운이 음식을 소화하고 균형을 맞추지만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약해져 음식 속 성분이 독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구호 유부지라 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과일 속 특정 성분을 처리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막히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과일을 선택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 혈관, 심장,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특정 과일이 노년기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일이 노년기에 위험할까요? 핵심은 4가지 성분입니다. 바로 과당, 칼륨, 옥살산, 그리고 탄닌입니다. 첫째, 과당입니다. 젊을 때는 과당이 간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간 대사가 느려져 과당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지방간을 만들고 동시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WHO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과당 섭취가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둘째, 칼륨입니다. 칼륨은 젊을 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좋은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오히려 독입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고칼륨 식품은 절대 피해야 할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옥살산입니다.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체내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후에는 작은 양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옆구리 통증, 혈뇨, 응급실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탄닌입니다. 감 같은 과일에 많은 이 성분은 위에서 음식과 뭉쳐 돌처럼 굳은 위석을 만듭니다.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져 복통, 구토, 소화불량이 반복되고 심하면은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노인의 소화기와 신장이 약해져 키, 셰, 이 막히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젊을 때 약이던 것이 늙으면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과일을 고를 때 단순히 맛있다, 몸에 좋다 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노년에 독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대상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즐겨 드시는 바나나입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고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한 경우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 환자가 바나나를 매일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높은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설탕 음료 한 컵에 버금갑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 치솟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혈당 급상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당뇨 합병증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은 많지만 마그네슘은 부족합니다. 이 불균형은 근육 경련, 피로감, 심한 경우 우울증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쇼 보고서에서도 노년층의 마그네슘 부족은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진 60세 이상에서 이 성분은 혈압 상승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가 바나나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공자는 샤오진자 부시에 조심하는 자는 잃지 않는다라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바나나 한 개가 노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습관처럼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과감히 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위험한 과일은 달콤함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포도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달콤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첫째, 포도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포도 100개는 약 16개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탕 4개를 먹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 송이를 드시면 단번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포도당과 과당이 혼합된 형태라 췌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를 자주 먹으면 췌장이 지쳐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0배 높았습니다. 둘째,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체내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후에는 소량의 옥살산도 위험합니다. 결석이 생기면 칼로 찌르는 듯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가 나타나며 재발률도 80%에 달합니다. 셋째, 포도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순환이 약한 노인에게는 오히려 혈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포도를 피해야 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건포도는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수분이 빠져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생포도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립니다. 실제로 건포도 한 줌은 당분이 콜라 한 캔에 맞먹습니다. 노자는 나의 주제 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부유하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의 달콤함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몸속에서는 큰 빚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포도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과일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위험한 과일은 열대의 달콤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노년기에는 치명적인 망고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열대 과일의 대명사로 불리는 망고는 달콤하고 향기로워 많은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그 달콤함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망고는 극도로 높은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450개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보다도 많습니다. 게다가 망고의 혈당 지수는 무려 80으로 흰쌀밥보다도 높습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 상태에서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300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전 단계에 있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폭탄입니다. 둘째, 망고에는 우루시올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오시나무와 같은 계열의 성분으로 젊을 때는 괜찮더라도 노년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붓거나 발진이 생기고 심하면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망고는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섬유질이 많고 점성이 강해 위산 분비가 줄어든 60세 이후에는 복통, 설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망고를 먹으면 위산 과다 분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망고는 칼로리 폭탄입니다. 망고 한 개가 약 200칼로리로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진 노년층이 망고를 자주 먹으면 복부 비만이 생기고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다섯째, 망고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망고를 먹으면 약효가 상쇄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맹자는 입에 단 것이 반드시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라 했습니다. 망고는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망고는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마지막 위험 과일은 한국 사람들이 가을철에 즐겨 먹는 감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감입니다. 가을철 별미로 불리며 한국 사람들이 특히 즐겨 먹는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감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충분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기에는 위산이 줄어들면서 탄닌이 음식물과 엉겨 붙어 위석, 베우베이시를 형성합니다. 위석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극심한 복통, 구토,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심하면 장폐색으로 이어져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 이상이 감을 자주 섭취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둘째, 감은 높은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감 한 개에는 약 25개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미 당뇨병 위험이 큰 60세 이후에 감을 자주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곶감은 수분이 빠져 당분과 탄닌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 생감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곶감 한 개는 생감 두 개에 해당하는 당분과 3배에 달하는 탄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닌이 장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장 운동이 원래도 느려져 있는데 감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심각한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감은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간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카로틴 혈증,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을 우유나 고단백 식품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탄닌이 결합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홍시도 부드럽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당분과 탄닌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동일합니다. 노자는 과유불급, 구, 유부집이라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계절의 별미라 해도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는 감과 그 가공품, 곶감, 홍시 등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바나나, 포도, 망고, 감, 네 가지 과일이 노년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위험한 과일을 끊는 것만큼 중요한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나, 포도, 망고, 감, 4가지 과일이 60세 이후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흔히 노의 건강의 보물이라 불립니다. 당분 함량이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 치매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51줌 정도입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셔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젠리즈고시 유수두샤 고 했습니다. 노후 건강 역시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과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말이 있을 만큼 사과는 노년 건강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첫째, 사과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인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과는 변비 개선에 좋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돕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과는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착해 처해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관이 굳어지기 쉬운 60세 이후에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성분은 관절염이나 동맥경화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사과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사과를 자주 먹는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1개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 공복이나 늦은 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자는 알호 유띵 매엄출 줄 알아야 마음이 안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개 정도 적당히 섭취할 때 비로소 약이 되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많은 분들이 과일로 인식하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건강 과일 중 하나인 아보카도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흔히 채소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과일이며 60세 이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도당 당분이 1g도 되지 않아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안전합니다. 둘째,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많은 동맥경화와 심장 질환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아보카도는 뇌 건강에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지방 성분과 레시틴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는 두뇌 건강식품으로 아보카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보카도는 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 황반변성, 백내장 등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합니다. 60세 이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보카도는 적당한 칼륨을 포함합니다. 바나나처럼 과잉되지 않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열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통곡물 빵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맹자는 양심모산 유. 마음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라 했습니다. 아보카도도 많이 먹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먹을 때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노년기 암과 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토마토입니다. 네 번째로 강력히 추천하는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로 생각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며 60세 이후 건강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첫째,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암세포 형성을 억제하고 특히 전립선암, 위암, 폐암 등 노년기에 흔한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35%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유방암 자궁감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벽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 동맥 경화와 뇌졸중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칼륨이 적당량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처럼 과잉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셋째, 토마토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0더당 당분이 4의 정도로 낮아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잦은 감기나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는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 소스, 수프, 볶음 요리 등으로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혹은 방울토마토 10개 정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미니, 시 웨이티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토마토는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그야말로 하늘이 준 선물과 같은 과일입니다. 이제 위험한 과일과 건강한 과일을 정리하면서 노년기에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4가지 위험한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 깜과 4가지 건강한 과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200g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아보카도 반 개, 토마토 2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셋째, 조합과 섭취 방법에 주의하세요.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소화 효소가 입에서부터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야 위와 장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과일은 우유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과 우유 조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 복용자 주의사항입니다.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 전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포도, 망고 같은 과일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 섭취를 늘리세요. 과일 속 영양소는 수분과 함께 흡수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1.5일 이상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지지로 유딩, 팅, 넝칭, 멈출 줄 알아야 안정되고 안정되어야 비로소 고요하다 라 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결코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실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가 있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 칼륨 과다, 옥살산, 탄닌 때문에 혈당 폭발, 신장 결석, 위석,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이 과일들은 낮은 당분, 풍부한 항산화 성분,
좋은 지방, 면역력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노년기의 치매, 암,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위험한 과일은 과감히 끊고 건강한 과일을 하루 권장량에 맞게 조금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에는 피하고 반드시 식사 후 1시간 뒤에 섭취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간격을 두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한 조각 과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성공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웨이산 주렌 공 퀴이 퀴 고 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위험한 과일은 끊고 건강한 과일만 먹겠습니다. 라는 한 줄이 다른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